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멈추면서 중국과 인도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 시장을 넘어 이제 인도 시장도 서서히 중국 업체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의 시장 흐름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화웨이에게 2위 자리를 내준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들의 판매 실적마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애플의 위기론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애플이 중국 기업들 때문에 고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래프의 이면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애플의 점유율이 떨어지던 시기에 애플의 실적을 견인해 주던 곳이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점인데요. 이 내용들 실적 발표에서 애플이 스스로 직접 언급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는 애플에게 충성 고객층의 탄탄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더욱더 과감하게 프리미엄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중국 시장에서 전혀 다른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한때 20%를 넘어 1위 자리에 있던 점유율이 1%대로 추락하였죠. 그렇게 삼성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서 그들의 방향성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성장이 멈춘 스마트폰 시장,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진 이 두 곳의 신흥시장 중 이제 인도 시장에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과 관련한 문제들이 떠오르기 전부터 삼성은 일찌감치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물론 그 선점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경쟁자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계속해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죠. 분명한 점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펼쳐진 삼성의 현지화 전략들이 주요했다는 것과, 그렇게 시장에 살아남은 삼성전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인도 시장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도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도전자가 있었죠. 20만 원의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로 대변되는 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 특성에 최적화된 브랜드. 2015년에 3%가 채 안 되던 점유율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더니 급기야 삼성의 1위 자리마저 빼앗은 것이죠. 그렇게 삼성은 인도 시장에서마저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점유율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인도 시장의 총력전을 벌여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갤럭시 J의 뒤를 잇는 이 갤럭시 M의 성공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내용들, 대부분의 매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들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인용되는 이 점유율은 대부분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수량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 분석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스마트폰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툴로 여겨져 왔죠. 하지만 이 방법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각 브랜드별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가가 서로 엇비슷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 장표로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장표를 근거로 삼성은 아직 잘 버티고 있고, 애플은 화웨이의 공세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해석들이 자주 등장했죠. 그 전망들이 마치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인 것처럼 인식되는 동안 실제 시장은 그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화웨이의 공세에 밀려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이 애플의 성장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고, 비교적 점유율 방어를 잘 해낸다던 삼성의 매출은 그와 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애플의 상반기 점유율 하락을 근거로 곧바로 애플의 위기를 논하는 주장이 있다면 오래 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제품 출시 시기 때문에 이 4, 4분기에 고점을 찍고 상반기에는 하락하는 것이 애플의 통상적인 실적 흐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량 기준으로 집계된 점유율만을 보고 시장을 예측하려는 그 접근 방법 자체에 있겠는데요. 각 제조사들 간의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보이시죠? 삼성과 애플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017년 2, 4분기와 2018년 2, 4분기 사이에 있었던 이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의 변화는 전체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을 논하며 항상 인용되던 이 그래프 속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길이 없죠. 중저가를 휩쓸고 있는 이 중국 기업들의 약진 속에 삼성과 애플 양사 중 어느 기업이 중국에 더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될지, 두 개의 전략 방향 중 어떤 쪽이 더 어려운 길인지 이제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수량 기준의 점유율 분석이 그동안 시장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측면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 역신장을 막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계속될 앞으로 몇 년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이고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는 이 실적의 차질 개선들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전략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출시될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기술적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합격점을 받아야겠고,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제 4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S10과 그 아래로 저가형까지 모든 세그멘트에 걸쳐 완성되어 있는 이 삼성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점유율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에게 있어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 증대는 전략 성공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전략 성공의 결과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